푸른 영의 해 2월, 태양의 빛이 눈부시게 밝은 아침입니다. 플로라의 글밭에서 6조 단경을 읽고 그 묵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다시 한 달여 만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것도 매일을 새롭게 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마음의 성장을 줄 만한 책을 찾다가 열애 출연품도 좋지만 육조 단경에 대해 마음이 무척 이끌려서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너무 유명한 책이고 또 해설서와 강의가 많지만 정작 10년 전에 문자를 해석하는 그런 공부를 한 뒤로 익숙하다 보니까 밀렸던 이 육조 단경이 새로운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종의 6대 조사인 해능의 삶과 첫 법문을 열기까지 과정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음, 그런가? 이랬던 마음에서 갑자기 1300년의 시간이 사라지고 제 자신이 마치 해능이 된 것처럼 책의 행간까지 다 느껴져 왔고 먼지를 털어낸 곳에 보석이 있었구나 라는 감탄을 합니다. 해능이라는 한 사람이 은신해 있던 15년처럼 저도 그렇게 내면이 무르익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마음의 희망을 내어봅니다. 왜 육조인지, 왜 육조 단경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뒷날에 다시 보기 위해서 글과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능이 황매산으로 가지요. 오조를 만나는 과정은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으로 해능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가깝게 다가왔고 1300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 순간에 해능이 현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지척에서 보는 듯 느껴지는데요. 결코 단박에 이루어진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에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 해능이 황매로 가죠. 책 속에서는 다음은 과정이 없지만 황매로 가서 스승을 만나기 직전에 해능은 마음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수행자가 읽어주는 경전을 듣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차원이 높아진 것은 자신의 삶에서 끝없이 하심하면서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듣는 마음의 능력이 탁월했을 것입니다. 황매에서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습이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났을 때 무척 비범했기 때문에 방아 찧는 일을 시켰죠. 해능은 이미 익숙해져서 낮에는 일하고 물깃는 일상 속에서 현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현상 속에 있는 본질, 본체, 오로지 마음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고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나 다 알려진 내용이라서 생략하고요. 여기서 해능의 개성이 나오는데요. 오조가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물됨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으로 그 육조가 예정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해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능을 은신시키는 거죠. 여기서 나온 해능의 개성에서 본래 무일물, 이 말은 정말 유명한데요.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차원이죠. 해안인데요. 색즉 시공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조가 해능의 그 개송을 본 후에 주장자를 3번 바닥을 칩니다. 해능이 이것을 알아듣고 삼경에 오조를 찾아뵙자 거기서 대지가 진동할 일이 벌어집니다. 비밀리에 법의 전수식이 벌어지는데요. 오조가 금강경을 해능에게 설해주고요. 해능이 금강경을 듣고 처음 발심의 계기가 되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다시 크게 깨닫습니다. 육조 단경에 의하면 해능이 그 구절에 이르러서 일체 만법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크게 깨닫고서 스승께 자성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드린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해능이 더욱 진일보해서 법안을 체득한 것이 나옵니다. 본래 무일물이 해안이고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차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색즉 시공이죠. 그런데 선지식 앞에 와서는 법을 전수받을 때 법안이 열립니다. 법안은 공즉시색인데요. 본질의 차원, 불성, 진여에서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하나하나가 다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대긍정인데요. 대긍정, 대희망, 대찬탄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내면에 불성을 지니고 있고 여기서 만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능이 법안이 열려서 완전한 오도성을 말합니다. 하기자성 본자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멸, 하기자성 본자구족, 하기자성 본무동요, 하기자성 능생만법. 풀어보면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을 기약했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가 이렇게 말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스스로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 곧 장부, 천인사, 불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인과 인간의 스승, 부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본심을 보고 본성을 보는 것이 부처라고 지금 선지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해능에게 돈교와 가사와 바루를 전하면서 해능은 육조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을 언어로는 알아듣고 있지만 스스로 심화하고 체득해 들어가는 내면의 궁구, 깊은 성찰과 새로워지려는 생귀, 의법 출생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찰나마다 새하늘, 새 땅, 새 마음, 새 사람, 생귀를 실현하고 의법 출생해야 되는 거라고 스스로 자격문을 씁니다. 익숙함, 되풀이 되는 생각들, 이것에서 벗어난다기보다 본질에서 그것을 보는 안목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해방되고 벗어나서 마음의 행복을 누립니다. 새로운 눈, 법안으로 살 수 있음을 해능이라는 선지식이 내게 준 이 선물 같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추구할 것도 아니고 책 속에 언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현존, 존재, 본질에
선지식이 이미 놔두어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마음의 선지식, 모구자와 6조 해능 대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15살의 영재가 부르는 겨울 장미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3, 40년 전의 노래라고 하는데 오래된 반주에 현대의 한 아이가 부르는 겨울 장미를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경지를 느꼈거든요. 마치 제가 해능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사유하는 것이 그 해능이 겨울 눈꽃으로 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하얀 눈의 세계, 이 아름다운 절대의 경지를 흘낏 들여다보면서 겨울 장미, 겨울 연꽃처럼 육조 해능대사가 오랜 인내와 깊은 사유 속에서 피워 올린 인간의 숭고한 존재, 현존, 불성, 본질을 이렇게 꽃 피웠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1300년 만에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경이로운 화엄 아침입니다. 글자를 몰랐던 사람, 사바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자유인이 되었던 육조 해능대사의 생애를 사유하고 행간의 의미를 보고 육조 단경이 선지식으로 놔두온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조 해능선사의 첫 법문과 지금도 회자되는 가르침의 핵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엄선제, 화엄플로라.